사퇴의 뜻을 밝힌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당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며 뛰쳐나갔던 이정현 위원장이 단 이틀 만에 백기를 들고 돌연 복귀하는 기괴한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전권을 주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애절한 호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권을 사수하려는 얄팍한 계산과 바지 사장을 내세운 권력 야합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공천 접수까지 거부하며 당 지도부의 상투를 쥐고 흔드는 오세훈 시장의 아슬아슬한 벼랑 끝 전술. 이어지는 영상에서 겉으로는 쇄신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치밀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여권 수뇌부의 아수라장 같은 치킨 게임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복귀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도 모레 다시 추가로 받겠다고 했고 오세훈 현 시장이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이 후보 접수를 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염치 없지만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면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경기도 모처에서 이 위원장과 만나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득권이든 관행이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바꾸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공관위는 곧바로 서울시장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접수 공고를 내고 17일 하루 접수를 받은 뒤 18일 바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공관위는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공천 절차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에 대한 사실상의 삼고초려입니다. 다만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라도 변화 조짐이 있어야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 시장 측이 세 번째 접수 시한도 넘길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이틀 만에 이틀의 잠행 끝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나갔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천 정권을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는데 그럼 원래 정권을 안 줬다는 건가요? 뭔가요? 저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잠행을 했다고 하던데, 말은 잠행인데 여의도에서 발견이 계속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어떤 잠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공관위를 본인이 사퇴를 할 때 보면은 대구 중진들 관련해서 약간 다른 공관위원들과의 좀 부딪힘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이제 내려왔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좀 누를 수 있는 본인만의 대단한 보관을 이제 밀어붙일 수 있게 장동혁 대표가 밀어줄 거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정권을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과의 줄다리기 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앞세우는 어떤 카드로서 내가 정권을 줄 테니 한번 최후 통첩도 하고 벼랑 끝 전술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렇게 막 권한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결정할 때 위원들과 다 같이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하지 못할 약속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한 번 삐져서 나간 거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원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그 정도가 있을 텐데 원하는 만큼 다 이거를 다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관위원장 자리가 오랜만에 정치 복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 결탁한 이 국민의힘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한번 들어와서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건 내가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공고히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수락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정치인이라면 다 그런 예.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장동혁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지금 우리의 체제는 공고하고, 그러니까 이 체제라는 것은 윤 어게인의 체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이 당권을 계속 쥐고 싶고 지선이 망하든 말든 이후에도 계속 이 당권을 유지해 나간다라는 큰 목표하에 윤 어게인과 절연하자라고 했을 때도 절연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 세력을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두 사람 간의 지향점이 달랐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끝나면, 사실 지방선거 끝나기도 전에 공천만 끝나면 이 자리는 이미 끝나는 자리입니다. 맞네요. 그럼요. 예. 그 공천이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길어봐야 한 달, 한 달? 예,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정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이 당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떤 바지사장 같은 느낌의 공관위원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제일 멀어져 있고 힘이 없고 재가 없는 그 허수아비 같은 그런 이정현을 그 자리에 앉혀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정말 혁신공천으로 뭐 진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윤 어게인 세력을 다 뒤로 물러내고 새로운 인물을 거기에 꽂아넣는 이런 것들을 애초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정현이 하는 그런 말들은 다 허무맹랑한 것으로 한 달 안에 그칠 수가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예. 사실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를 외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러브레터를 보냈잖아요. 굉장히 절절하게 공직위원장을 맡아주실 것을 요청했던 그날이 생각난다. 참으로 간절한 마음이었다. 막 이런 막 애절한 그런 마음을 보냈는데 그게 통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보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약속 대련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혁신해서 대단한 걸 하겠다고 하지만 잘 되진 않고, 뭔가 타결을 해야 되는데, 뭐, 맡을 사람은 따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위원장 입장에선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사퇴를 하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대신할 사람은 없고 하니까, 좀 매달리는 애걸복걸한 그림을 만들고, 그래서 모셔오는 형태로 해서 자존심 세워주고 정권 주겠다는 액션으로 뭐 대단히 이정현 위원장이 대단한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처럼 이제 띄워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국민의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바닥이잖아요. 예. 바닥인데 누가 이 선거 관련된 자리를 맡으려고 하겠어요. 말씀대로 공천관리위원장이 한 2달 안에 역할이 끝난단 말이죠. 이 끝나는 역할마저도 맡을 사람이 없을 텐데, 그리고 공천이 잘못돼서 만약 선거가 졌을 때 공천이 잘못돼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책임도 어쨌든 그게 뭐 대단한 책임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 이름에서의 명예가 좀 떨어지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장동혁 체제에 빌붙어서라도 복귀하려고 하는 정도의 굉장히 정치와 멀어진 그런 인사들이 오지 않겠어요? 제대로 된 인사가 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정현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어쨌든 맡아준다고 했으면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고 러브레터를 절절히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지금 그냥 막연히 생각해 봤을 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누가 직을 맡으려고 하겠는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럼 대신 누가 하면 좋을까 아무리 떠올려봐도 없었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도 이 정도 해서 타협안이 나올 만한 이름값 있는 정치인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아하, 예. 이게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바지사장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약간 이제 짧은 기한데, 약간 누구한테 맡기면 좀 부담스러워 할 만한 책임이 따르는 그런 직책인데, 그걸 이제 다시 좀 데리고 와서,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왔다라는 느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면 공천 신청을 다시 할 것인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17일, 내일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일에 면접을 진행하겠다 이랬는데, 오세훈의 선택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장동혁과 이정현 이런 이 사랑 싸움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여의도 인근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국민의힘 당사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언제든지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내가 다 보고 싶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정말 신생의 정당도 이런 식으로 공관위원장을, 공관위를 꾸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굴리진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1야당이고 그리고 그래도 역사가 있는, 전통이 있는 그런 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천을 이런 식으로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사랑 싸움으로 마지막에 귀결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겠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이 국민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집안이 저렇게 사랑 싸움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러브레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다시 공관위원장을 만내 이런 것들을 보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2차까지도 아직 그 경선 신청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3차까지 끌어냈는데, 그래서 지금 3차가 오세훈 시장이 그런 공천 신청을 할 것이냐, 만약에 안 했을 때 그럼 3차가 정말 마지막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둘 사이의 갈등으로 예고될 것 같은데, 저는 공천 이게 마지막일 것이라고 보고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랑의 결실을 맺은 이런 상황이라고 결론을 낸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자기의 당권을 계속 쥐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세훈이 들어와서 본인의 권한보다 오세훈이 권한이 커지는, 오세훈이 이기는 이런 어떤 그림을 모두에게 보여주지 않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는 것으로 생각이 될 거니까. 그래서 오세훈이 이 시장이 공천 신청을 저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막아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의 지금까지의 추측입니다. 아니 근데 이정현에게 공천 정권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천 관련해서 위원들과 회의를 할 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 사람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할 수도 없는 걸 자꾸 요구를 한다라면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을.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또 공천 신청을 하게 하면 이정현 위원장에게 정권을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정현 위원장이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마지막이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핑퐁이죠. 오세훈 시장은 사실 굉장히 좋은 선거 캠페인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국힘이 원체 인기가 없으니까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계속 주장하면서 중도층에게 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지언정 나는 저륜한 사람이고 나는 그것들을 요구해서 당을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의 어떤 후보다라는 거 어필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건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장해도 등록은 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진짜 등록을 안 하니까 뭐야? 하고 한 번 더 열어줬죠. 이정현 위원장은 이미 빈정이 상했기 때문에 싫을 텐데 이제 억지로 열게 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아마 이정현 위원장이 내려놓게 되는, 사퇴하게 되는 이유가 됐을 텐데 억지로 열었는데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이 그냥 등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절윤하고 장동혁 대표 말고 혁신 비대위로 이선 후퇴를 하라는 어떤 뉘앙스를 보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소위 빈정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정현 위원장을 다시 세워서 이제 모르겠고 고개 숙이고 들어와라 이렇게 힘자랑을 한번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럼 이런 치킨 게임에서 누가 강대강 대치해서 얼마나 갈 것이냐가 지금 핵심인데 전 이번 계기가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체급, 능력을 좀 증명하는 어떤 굉장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뭐라 그랬냐면 윤어게인 당직자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인사청산 좀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선대위 구성이다. 그러면서 구성을 세세히 말하진 못하더라도 출범 의지 표명만 해주면 움직일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약간 물타기를 했죠. 물타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오늘 또 다른 기사에 보니까 근데 내가 이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를 얘기하는 혁신위까지는 얘기한 건 아니야. 이렇게 또 살짝 또 물러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정현 대표가 얼마나 이게 소위 트럼프처럼 미친 사람 전략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겁먹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 한 번 더 질러서 크게 한번 붙을 거냐. 예. 여기에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네. 장동혁 대표의 말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식의 그렇습니까? 네, 그런 예. 식의 이제 기사 보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디서 뉘앙스를 찾을지 좀 고민일 것 같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여론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상 자기가 이제 질렀던 이런 티격태격이 국민의당 지지율보다 조금 본인 지지율이 좀 더 잘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등록을 할 거고 예. 안 나와서 어차피 질 것 같으면 안 하고 당권으로 가고 뭐 그런 어떤 그 갈림길에서 여론조사를 지금 엄청 돌리고 있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내일 이제 공천 추가 3차 추가 접수가 끝나니까 내일 6시쯤에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이 기자들 앞에 또 서겠네요. 그래서 추가 접수를 왜 했는지 아니면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이런 걸 밝힐 테니까 내일 또 끝장 뉴스에서 그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얘기를 좀 돌려서 그러면 지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 이걸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재보궐이 많게는 10군데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가 많기는 합니다. 뭐 인천 계양을,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 갑 등등등 있는데 어떤 지역이 어떻게 치러질 거라고 보시는지 전반적인 좀 분석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계양을이 지금 민주당 측면에서는 굉장히 핫한 곳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깃발을 꽂겠다라고 손을 든 분이 김남준 전 대변인, 이재명의 대변인으로 불리우는 그 대변인과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의 오랜 자산인 송영길 전 대표께서 두 분이 다 여기에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에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 지금 지방선거의 승리가 목전을 두고 있다고 말하면 너무 그렇지만 지방선거를 승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집안 내부에서 한 지역을 가지고 이 어른과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그런 인물이 싸우고 있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직도 두 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경선까지 갈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근데 정청래 지도부에서는 이번에 보궐선거는 전략 공천이다라고 어떤 선언을 하신 만큼 두 분이 막바지까지도 어떤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힘의 선거 이야기는 한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